민선 8기 강희정호 시정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조육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단체,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주경실련이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광주시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중점으로 두고 광주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선도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최근 내란 사태로 인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지금 광주시정도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변화와 변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시정평가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광주가 되고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는 마중물이 되는 시정평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평가에 쓰신 우리 서재영 위원장과 평가위원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위원장이자 건축부동산위원장이신 서재영 시정평가단장께서 광주시정 3년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정입니다.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평가를 담당했던 광주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재영입니다. 총평에 대해서만 제가 이미 배포해드린 회견문 내용을 읽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느덧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임기가 3년이나 지났다. 득표율 74.91%를 얻었던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 현안 5+1에 대해 임기 시작 6개월 안에 답을 드리겠다라고 공언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적극 행정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동분서주하기도 하고 좌우 충돌하기도 했다. 그렇게 요란스러웠던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과오는 어렵지 않게 여러 떠올릴 수 있지만 성과는 애를 써도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동안 광주시정을 이끌어온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의 모든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리더 일거수일투족에 의해 광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좌우될 수 있기에 평가는 냉혹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며 리더는 조직의 모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회의원 3선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에 대해 광주 시민은 기대감을 보였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행정에서도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민주화 인권이 더욱 신장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불통, 독선, 독단이 난무했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으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중요치 않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시민의 뜻보다는 행정 편의주의를 우선으로 과오는 반성 없이 감추다시피 하고 성과는 최대한으로 포장하는 것을 선호했다. 독선과 독단은 적극 행정과 추진력으로 미화되었고 쓴소리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으며 생각의 차이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내몰렸다. 강주원, 헬로 광주, 월요대화, 화요 오찬, 수요 정책 소통 등 소통의 통로는 많은 듯 보였으나 대부분 한방향이거나 형식적이었고 포용과 공감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다음 문장 통과하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의 정책적인 측면과 아울러 강기정 시장의 언행도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을 명목으로 방문 캠페인 소동과 화목차사 등 거친 발언으로 무한 국민들을 자극하기도 했고, 광주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이따위 짓거리 혹은 개떡 같은 소리 등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식목일 행사에서 한평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고 산불이 다른 지자체로 가니 다행이라는 말도 했었다. 또한 생중계되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풍암호수 풍자만 들어도 경기가 난다 라며 언급 자체를 차단하는 이틀막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강기정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매월 조사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강기정 시장은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위안이라면 그 전에는 10위권 바뀌었는데 24년 6월 이후부터 7위부터 11위 사이에 범주까지 조금 상승했다는 정도다. 반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강기정 시장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강기정 시장보다 항상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중상위권의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도 눈에 띈다.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 호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홈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설명이나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는 대통령의 의중에 호응하지 못했고 무능하고 답답한 모습만 보이고 말았다. 구하는 대조적으로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AI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참으로 비교되는 상황이었다. 강기정 시장의 민선 8기는 이제 1년 남았다. 이 시점에서라도 황골탈퇴의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강기정 후보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차기 광주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체 여론도 절반을 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 3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다. 끝으로 광주경실련의 시장평가는 시장의 의지와 광주시의 행정을 살피고 평함으로써 광주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살펴보면서 격려와 동참을 유도함과 동시에 감시와 견제를 통해 광주시정의 분발을 촉구하며 더 나은 광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함을 밝힌다. 이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에필로그 간단하게 있는데 이 부분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이 이끄는 광주시가 이러한 그 평가, 시장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적이었는지 그 내용을 짤막하게 써놓은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평가 항목별로 짤막하게 저희들의 평가를 실어놨습니다. 이 또한 광주시가 제시해준 어떤 그 자료로서는 굉장히 평가하기 어려워가지고 많은 기사와 그동안의 그 여론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정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광주광역시의 민선 8기 강기정호는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3년이었는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워낙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자료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민선 7기에도 실행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평가 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각 부서에 자료 요청하면요, 저희가 사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료가 많이 와서 저희가 이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이고 저희 임원들하고 같이 평가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민선 8기 들어서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자료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평가하는데 그마저도 거의 답변이 없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부서에서 부담을 느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4 용지 한 장 두 장이 왔어요. 그 계획이 있죠. 지금까지 현황 앞으로 계획 그거 날짜별로 나온 건 딱 이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저희가 기초자료를 가지고서 더 저희도 액티비티를 가지고서 이 평가를 했을 때 진행이 과연 이런 부분이 이렇구나 저런 부분 저렇구나 하고 판단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판단의 근거마저도 주지 않는 민선 8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평가 항목에 보면 12가지 재량에서 그다음 13가지는 이제 광주시에서 저희 광주경실련에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을 짤막짤막하게 평가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좀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질문이 없으시면요, 저희 사무처에 연락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사무처를 통해서 이 시장 평가를 제가 담당했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제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12가지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광주시정의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셔야지 이거 그냥 걸어만 준 게 아니라 좀 자세하게 좀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 같아서 핵심만 좀 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핵심도 많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광주시장께서 강인영 시장께서 처음에 5+1을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6개월 안에 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5+1은 지금 3년이나 지나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야 정상이잖아요. 제일 그 여러 가지 안 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5+1이 6개월 안에 답이 나온 것이 아니고 좀 3년이 돼도 답이 안 나온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민들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도시철도 2호선. 작년 저희들이 한 1년 딱 됐습니다. 시정평가 2년 시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광주시장께서 여기 그 1층 홀에서 시민과의 대화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패널로 나서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광주시장이나 아니면 도시철도 건설본부 공사부장인가 이런 분들이 주장하기로는 작년 24년 기준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대부분의 1단계 공사 현장은 도로를 복구를 하겠다. 다만 저기 뭐 백원 광장이라든가 몇 군데 좀 공사 분량이 많이 남아 있는 몇 군데는 2025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는 도로는 복구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전히 오늘 6월 30일입니다. 여전히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진행 중이고요. 2단계 공사도 아니 그 입찰이 지연돼 가지고 이 전체적인 공정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행정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저는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강기정 시장께서 강조했던 5+1을 결과를 놓고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시민들이 가장 지금 현재 불편해하는 도시철도 공사,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이 두 가지 부분만 보더라도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료 부분은 혹시 원하시면 광주시에서 시정평가 자료라고 주셨던 자료를 이메일로 다 쏴드릴게요. 얼마나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평가를 하라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내놓을 것이 없으면 이 정도 자료밖에 못 주는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가지고 그 광주시 인구가 140만이 무너졌는데 그 인구 대비해서 복합 쇼핑몰이 한 개면 되는가, 세 개까지 필요하는가, 그리고 건축 허가를 넣고 북구청하고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는데 경실련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아주 그 학술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뭐 이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영양 문제도 있고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타시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면 과연 광주시 140만의 인구 뭐 이거 계획할 때는 150만이었다고 치더라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나 아니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연 세 군데나 이게 복합쇼핑몰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행정가들, 광주시 관계자들은 뭐 다다 익선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보자면 예를 들어 세 군데 다 이게 진짜 개업을 한다고 한다면 세 군데는 피 터지게 경쟁을 할 거예요. 투자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뽑아야 되잖아요. 피 터지게 경쟁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 골목 상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이 광주시 행정 미래를 바라보는 광주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뭐 언론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 세 군데가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당정협의회에서 양분환 광주시당 위원장이 세 개가 맞는지 그에 대해서 시하고 정치권하고 해서 그 토론회를 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강감무소식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냥 변죽만 올리다가 한 특정 복합쇼핑몰을 결과적으로 짓게 된다면은 결국 희망고문이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이 신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공용터미널 부지가 옛날엔 정류장 부지였잖아요. 그 다 이게 그때 토지 소유자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토지 묶어가지고 그냥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조금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대응 방안 뭐 나름대로 뭐 대응한 점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더 검토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광주시 현안들 중에서 광주시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민선 8기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4기에 누가 시장이 되든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광주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은 광주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 경실련에서 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추상적으로 두리뭉술을 하게 된다면 언론도 이게 받아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이런 걸 할 때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단체 쪽에서 경실련 하면은 시민들이 믿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가닥을 좀 추려서 나갈 때 조금 경신력이 돋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고, 더 이상 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지만, 다음에 또 하더라도 조금 시민단체로서 좀 깊고 좀 단단하게 지적을 해야지 언론에서도 정리하기도 쉽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좋은 감사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무등에서 조경님인데요. 지금 원양고속도로 나중에 공강에서 광산까지 지금 다녀보시면은 하루 내 적재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강주시에서 지방이 50%를 지금 확보 못해가지고 반납했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시장 있을 때는 그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한번 강기정 씨랑 그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부장님도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사실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또 새로운 핑계를 찾아냈죠. 거기에 제가 자주 산책하는 곳인데 거기 맵다스코의 길하고 맹문동이 있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길이에요. 오히려 우리 광주 시민들보다는 전국적으로 사진상 유명한 길인데 거기에 길이 훼손될 수 있다. 이 이유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새롭게 찾아내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까 우리 그 담당 부서의 시민소통과에서 주무관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조만간에 그와 관련해서 타운홀 미팅을 한답니다. 그 주민들을 모시고. 그래서 아마 입장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강기정 시장이 거의 부분.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김재긴 의원 시작을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임내는 의원 때부터 시작이 되고 이게 10년이 넘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에요. 거기는 출퇴근 시간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데 평일날 낮에도 엄청나게 막힙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 교통이 체증되는 가장 번잡한 곳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타운홀 미팅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장을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비를 한번 반납하면은 추경에 다시 반영이 참 어렵거든요. 이게 내년 전초에라든지 전초에도 지금 작년에 이렇게 돈을 줬는데 당기들 안 좋지 않았나? 결국 국비 부담 안 했잖아요. 지방도 부담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할 때 정부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저는 안 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강신하기 있을 때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책과 제안을 하는 제시해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해요. 일단 그 시비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이 국비 367억이 지금 반납되어버린 상태잖아요. 네. 반납이 아니라 이제 그게 사라져버렸죠. 그것이 다시 만약에 시에서 시비를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한 36억인가요? 7억 편성해야 되거든요. 하니까 국비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추가로 가능한 것인지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의견 하나만 지금 우리 민주 언론 우리 뉴스하고 의무 이제 계시니까 이제 그 성과에 대한 굳이 평가다 광주다운 통합돌봄을 이제 그나마라도 잘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로 보면 그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주 15시간도 지켜지지 않아서 사대보험이 가입 안 됩니다. 월 시간 주 15시간이죠. 주 시간 하루 15시간이 아니고 주 15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거는 아예 언급되지 않고 정부에서 제일 통합도 뭐 잘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해보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공지에 있는 연구 검토하겠다. 연구 검토를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좀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배정된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그런 아주 정말 못된 행위 아닙니까? 그 어떤 이유를 대든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거를 다시 타장화 시켜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냉정한 비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기자님들 계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돌봄을 받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사실 처우 개선이 아니라 기본적인 처우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노동자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 좀 포장되어 버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기자위원이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길게 한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질문해 주신 거, 또 요청해 주신 거 충분하게 제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실련 화이팅! 강조도 해줄게요. 광주시 화이팅!